엄마, 이 아이가 내 아이야. 아들이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날을 나는 아직도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립니다. 사람은 잊으려고 애쓸수록 더 또렷이 기억하게 된다고 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 발소리로 가득하던 집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국을 끓이는데 손이 자꾸만 멈췄습니다. 국을 끓이다 말고 불을 줄이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아침엔 밥을 지어도 먹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봤는데도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들이 아버지인 줄 몰랐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이 적은 아이였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엄마하고 달라붙지도 않았고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이를 꽉 깨물고 일어나던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게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혼자서만 참을까? 그래도 그때는 아이도 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도 하고 기댈 줄도 알 거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생겼을 때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늘 늦었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반나절쯤 늦게 도착했고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일 때문에 바쁘다고 믿는 게 차라리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왜 늘 같은 말일까? 왜 늘 설명은 없을까? 그래도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는 사람은 자식이 말 안 하면 괜히 다그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봐 입을 다뭅니다. 그날도 아들은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들어온 아들은 눈이 많이 붉어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분명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례 내내 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아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낯선 여자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내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너무 작아 보여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아이예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왔는데 머리에서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그 생각만 빙빙 돌았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전 짧았던 만남, 헤어지고 난 뒤 알게 된 임신, 그리고 아이를 혼자 키워온 아이 엄마 이야기. 아들은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보냈고 병원에도 갔고 학교 행사도 멀리서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아들을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잘했다고도 못했다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동안 얼마나 혼자 버텼을지 그게 먼저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눈매가 아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괜히 눈치를 보는 표정도 어릴 적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그 한마디에 나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을 닫으면 더 불안해할 것 같아서 불도 조금 켜두었습니다. 아이는 자다가도 몇 번이나 눈을 떴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이불을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저 여기 있어도 돼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말라있는 등과 작은 어깨가 너무 가벼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는 조금씩 아이의 흔적이 생겼습니다. 작은 운동화, 작은 컵, 작은 베개. 아들은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다시 키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아이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부모가 됩니다. 아버지는 손주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이 아이를 안아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늦게 와도 가족은 가족이라는 걸 이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